프리미어 리그의 역동성은 예측 불가의 전개로 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최근 일어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상치 못한 대패는 축구의 신이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특히 메뉴 팬들에게는 거센 파도와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공식 팬카페 레드데빌스에서는 선수단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모습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토트넘의 지지자들과 손흥민의 팬들은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마치 운명의 여신이 그들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며 맨유의 불운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미어 리그 30라운드에서 첼시와 맨유 간의 경기는 불꽃 튀는 대결로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이자 현재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게리 네빌은 맨유가 토트넘을 추격하며 승점 차를 좁히기 시작했을 때 토트넘과 그들의 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 했습니다. 네빌의 발언은 마치 오랜 전쟁의 전사가 적진을 향해 내뱉는 도전적인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이킨의 평가절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토트넘의 실력은 그들이 단순히 중위권으로 미끄러질 팀이 아니라는 것을 시즌 내내 증명해왔습니다.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펼쳐진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드라마틱한 전개로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맨유의 두 레전드 게리 네빌과 로이킨의 과감한 예측과는 달리 맨유는 첼시와의 격전 끝에 3-4로 역전패를 당하며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유의 팬들은 단지 토트넘을 추격하기는커녕 첼시에게도 추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탄식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기의 전개는 첼시의 강력한 출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첼시의 공격이 맨유의 수비를 굴절시키며 갤러거가 선제골을 기록하는 순간 맨유 팬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맨유 수비진의 절실한 부족을 지적하며 더 강력한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전반 19분경 안토니가 첼시의 쿠쿠렐라를 마크하다가 파울을 범하며 PK를 내주는 장면에서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가 단순히 기술과 전략의 스포츠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심리적 압박과 기대, 그리고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맨유와 첼시의 이번 대결은 프리미어 리그의 무대에서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경험을 제공했으며 각 팀의 팬들에게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맨유 팬들에게는 이 경기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는 회복과 재구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스탠포드 브릿지에서의 경기는 두 팀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매치업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맨유의 수비 전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완비사카의 수비 자세가 마치 산책을 하는 것처럼 느슨하다는 지적과 안토니의 수비 참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는 맨유 팬들의 실망감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첼시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추가 만회골을 터뜨리며 경기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브루노의 동점골로 전반전을 마친 이후 경기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경기의 치열함은 예상대로 고조되었습니다. 첼시와 맨유 모두 최근 경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더욱 절실했습니다. 첼시는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며 팬들의 항의를 받는 상황이었고, 맨유는 최근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팬들의 분노가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첼시의 감독 포체티노의 발언은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의 정신력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자신의 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팬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체티노의 비판은 단순히 선수들의 정신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반전의 전개는 마치 고대 서사시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토니가 왼발 아웃프론트로 깊숙이 크로스를 올렸고, 카르나가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맨유가 3-2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용감한 기사가 적진을 뚫고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포체티노가 지적한 첼시의 썩은 정신 상태와 산책 수비는 그 순간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나지 않는 법. 경기 종료 2분 전 첼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을 통해 치고 들어가는 첼시 공격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맨유의 디오고 달롯이 파울을 범하며 PK를 허용해버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맨유 팬들은 실망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첼시의 팔머가 PK를 성공시키며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분 후 오른쪽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팔머가 왼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고, 이 공이 맨유의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어 골망을 흔들며 첼시가 4-3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역전골은 첼시에게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었고 맨유에게는 깊은 좌절감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전문가들은 메뉴 수비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비수들 사이에 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가 단순한 체력과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정신력과 집중력 그리고 팀워크의 결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근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전술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팀 내 리더십과 정신력의 결핍을 지적하며 이것이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 팀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전을 이끌어내거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결여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장인 브루노의 리더십 하에서 팀이 충분한 결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모습은 메뉴가 현재 직면한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채널의 경기 후 분석에서는 메뉴의 스쿼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팀이 수비적인 축구에 치중하고 롱패스를 통한 역습 전략을 선호하는 현재의 전술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 팀을 구할 수 없다는 평가는 메뉴가 좀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전술적인 문제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콘티 체제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던 현상입니다. 선수들이 수비적으로만 임하도록 지시받게 되면 팀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저하시킵니다. 메뉴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선수들이 상대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전술적인 변화와 함께 리더십과 팀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의 경기 후 발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는 인식과 승리의 독에 빠졌다 는 표현은 경기 결과와는 상반되는 느낌을 팬들에게 전달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변명으로 여기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명확한 문제 인식을 기대했으나 그의 발언은 팬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뉴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지적합니다. 그중 하나가 수비진의 강화입니다. 리버풀의 반다이크, 아스널의 가브리엘, 맨시티의 디아스, 토트넘의 로메로와 같은 강력한 수비 리더의 부재는 팀의 수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 공격수와의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는 투사로서 팀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메뉴가 이러한 수준의 수비 리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수비적 약점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또한 팀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의 부재는 메뉴가 직면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팀 내에 명확한 리더십과 결속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위기의 순간에 팀이 하나로 뭉쳐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지주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팀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텐 하흐 감독은 토트넘과 같은 팀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놀라운 경기력을 발휘하며 리그 초반을 무패로 달릴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팀이 후반기에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놀라운 성과로 인해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례는 메뉴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초반에 팀이 보여준 강력한 모습이 시즌 내내 팀에 대한 인식과 팬들의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핫스퍼 사이의 경쟁은 단순히 승점이나 순위의 문제를 넘어서 팀 내 리더십과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토트넘에 있음에 비해 메뉴는 그러한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의 그의 활약과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맨유와 토트넘의 격차가 승점 9점으로 벌어지면서 맨유가 상위권에 오르기 위한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은 시즌 말미에 다가오면서 각 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불어 아스널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공을 거두어 프리미어 리그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리그 상위권 팀들에게는 추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스널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공할 경우 이는 현재 5위인 토트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손흥민과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축구가 단순히 90분간의 경기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리그 내외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종적인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팀의 장기적인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팬들은 축구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전망할 수 있게 됩니다.